제주경찰청, 네, 예, 문기철 여성보호기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동학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있나요? 아동복지법에 네.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만 18세 미만 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네.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과 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고, 음, 정서학대는 네. 언어적 모욕 등으로 심리적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네, 네. 성학대는 아동에 대한 추행 등을 말하며, 음. 마지막으로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네네. 아동을 버리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가 단순하게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 성적, 방임, 예, 유기까지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그런 행위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도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어서 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네.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47건입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313건에 비해 134건, 네. 약 43%가량 증가했습니다. 네네. 이 중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191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훈육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학대가 아직도 만연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훈육을 이유로 해서, 네, 알게 모르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점도 있네요. 그만큼 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얘기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예전에는 괜히 남이 가정사에 끼어든다는 인식과 어느 아, 정도의 자녀의 처벌권은 인정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 내에서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으로 아동학대 음.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아동학대 자체가 이미 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더 나쁜 사건이 올해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도 올해 초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예, 올 1월 29일 네. 20대 부부가 7개월 된 영아 복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갈비뼈 골절을 입힌 아동학대 중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병원에 내원한 아동을 진료한 담당 의사가 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로 신고를 했고, 네, 경찰은 맞아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네. 부모 모두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즉시 개최하여 음, 강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피해로 보인다는 아동학대 판정을 하였고, 네. 이에 따라 부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네, 네. 수사 결과 부부끼리 싸우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위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평소 아이를 두고 PC방에 다녀오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밝혀졌는데, 아이가 평생 한쪽 신장 기능이 상실된 채 살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고, 네. 부모로서 책임감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음, 생각됩니다. 네. 재집한 정인이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건이었는데, 네. 나름 수사나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 이루어진 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소식 듣고 진짜 다들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이런 이제,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기사가 되는데요. 제주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아동학대 사건으로 그런 기록된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2월 16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네.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어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음, 가해 교사들은 원생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식판을 빼앗기도 하고,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질질 끌기도 하였습니다. 네.
피해 아동 29명은 1세부터 5세까지 어린 아동으로 총 450회에 걸쳐 학대한 보육교사 10명을 검거하고 네. 이 중 3명을 구속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아. 단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2월 달에 또 정말 최대 규모의 단일 아동 학대 사건으로 기록된, 네, 참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동 학대가 이렇게 끊이질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네.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아. 상관이냐며 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적인 가정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 해당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오인돼 왔었는데 네. 이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63년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네. 아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 기사는 또 참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죠? 우리도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고요. 법적으로도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동학대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경찰에서는 처리 절차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시청, 아동보호팀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합니다. 네네. 그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조치를 실시합니다. 그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경찰관서 유치장 유치 등 임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경찰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지자체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처리 절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통 아동학대 신고는 누가 많이 하나요? 그 아동학대 신고를 분석해 보니까 네.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0%이고 네. 피해 아동 가족이 26%, 네. 교사, 의사 등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1%, 네. 그리고 주변 이웃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신고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진짜 신고 건수가 늘은 거죠? 예.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슴 아픈 게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0%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학대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에 사실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어요. 예. 네. 그 피해자인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네.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직접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학대 아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119 구급대원, 네. 사회복지사, 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네. 교사, 의사 등 25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네. 온 마을에 힘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듯이 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단체 그리고 도민들이 협력하여야만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좀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고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전에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스스로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하는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아동의 몸에 상처나 멍이 관찰되는 경우나 아동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경우, 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경우, 네.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을 반복하는 경우 등 네, 네.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어린이를 볼 때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렵지만 거리두기하고 이러고 마스크 쓰고 이러다 보니까 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또 이런 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또 홍보가 또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아동학대는 네. 중대범죄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런 네. 범죄 근절 예방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일선에서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경찰청의 문기철 여성보호계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